안녕하세요. 저희는 워터 포터빌리티를 주제로 데이터 분석을 진행한 이 팀 강유민, 김나경, 심정은, 여용현, 그리고 저는 발표자 정예원입니다. 저희 조는 물의 음용 가능 여부에 대한 클래시피케이션을 진행하는 것을 주제로 데이터 분석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 팀의 최종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저희는 크게 네 파트를 나누어 발표를 진행하겠습니다. 왼쪽부터 순서대로 데이터 분석 소개, 데이터 전처리, 데이터 분석 결과, 성능 평가, 그리고 의뢰인 분석 결과 제시의 순으로 발표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 파트 데이터 분석 소개에서는 분석 주제와 데이터를 소개하고 전체적으로 저희 팀의 데이터 분석이 어떤 흐름에서 진행되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파트 데이터 전처리에서는 전처리 과정과 결과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세 번째 파트 데이터 분석 결과에서는 저희가 진행한 분석 방법론들의 결과를 설명하겠습니다. 네 번째에서는 성능평가 결과를 요약 정리하겠습니다. 마지막 파트 의뢰인 분석 결과 제시에서는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저희가 임의로 설정한 가상의 분석 의뢰인 A와 의뢰인 B에게 어떻게 분석 결과를 제시하면 좋을지를 말씀드리며 발표를 마무리 짓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파트, 저희의 데이터 분석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저희 데이터 분석 주제는 물의 음용 가능 여부 판단입니다. 물 안에 9가지 성분 데이터를 바탕으로 물이 음용 가능한지, 가능하지 않은지 클래시피케이션 하는 것이 분석의 주제입니다. 다음으로 데이터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저희 데이터는 9개의 수치형 독립변수와 1개의 범주역 종속 변수로 이루어져 있고 총 데이터 개수는 3276개입니다. 독립변수들은 물의 성분과 특성에 관련된 변수이고 수치형 데이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종속변수 포터빌리티는 물의 음용 가능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음용 가능하면 1, 가능하지 않으면 0으로 되어 있습니다. 변수별 분포는 다음과 같습니다. 9개의 독립변수들은 모두 종 모양의 정규분포 모양을 따르고 있습니다. 종속변수는 오른쪽 그림과 같은 분포로 0과 1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그림에서 봤을 때 0과 1의 개수가 크게 차이가 나지 않으므로 언블레스드 데이터 이슈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저희 데이터는 대체로 정제가 잘 되어 있는 무난한 데이터입니다. 하지만 저희 데이터에서 두드러지는 특징을 하나 꼽자면 전체 박스 플롯을 그려봤을 때 솔리드라는 변수가 다른 변수와 달리 스케일이 압도적으로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이 점을 고려하여 향후 전처리나 데이터 분석을 진행하도록 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말씀드린 데이터 특징을 정리하자면 저희 데이터의 독립 변수들은 대체로 정규 분포를 따르고 종속 변수는 언밸런스드 데이터가 아니며 대체로 잘 정제된 무난한 데이터이지만 솔리드라는 한 변수에서 스케일이 압도적이라는 특징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데이터 전처리에 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데이터 전처리에 앞서서 지금부터 설명드릴 저희 데이터 분석의 큰 흐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먼저 데이터 전처리를 진행한 다음 이를 통한 조합별 여러 버전의 데이터셋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각 데이터 버전별로 다양한 분석 알고리즘을 적용한 다음 데이터 버전별로 최적의 모형을 도출하고 각 최종 모형별로 성능평가를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성능평가 결과를 토대로 서로 다른 의뢰인 2명에게 분석 결과를 제시하였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저희 분석의 흐름의 첫 단계, 데이터 전처리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결측치, 이상치, 변수별 스케일 편차, 이 세 가지 논점에 포커스를 맞춰서 전처리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전처리 과정과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결측치 처리입니다. 저희 데이터에서는 보시는 바와 같이 세 변수에서만 결측치가 관측되었습니다.
이후 클래시피케이션을 하기 위해서는 결측치가 다른 값으로 대체되거나 삭제되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고안한 결측치 처리 방법은 크게 대체와 삭제가 있습니다. 결측치를 평균으로 대체하거나 삭제하기로 했습니다. 이 중에 0으로 대체하는 방법은 제외하고 생각하기로 했는데 0으로 대체를 하면 인위적으로 이상치 0을 만들어내서 데이터 분포가 이상해지기 때문에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두 번째, 이상치 처리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이상치는 모든 변수에서 골고루 관측되었습니다. 저희가 생각한 이상치 처리 방법은 일단 결측치로 대체를 한 다음 평균으로 대체하거나 삭제를 하도록 했습니다. 또 다른 방법으로는 저희 데이터 특징은 애초에 정제되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버피팅 문제를 피하기 위해 이상치를 방치하는 방법도 생각을 했습니다. 마지막 논점인 스케일링입니다. 앞서 데이터 소개 파트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솔리드 변수에서 스케일이 눈에 띄게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특정 변수만 스케일이 큰 문제는 거리 기반 모델링을 할 때 마진값을 설정할 시에 영향을 크게 줄 수 있으므로 스케일링 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상치 제거로는 유의미하게 스케일링이 되지 않아서 저희는 민맥스 스케일링을 통해 모든 변수가 0부터 1 사이에 있도록 하는 방법을 생각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설명드린 전처리 방법론들의 경우의 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방법론들별로 경우의 수를 조합하여 총 8개의 데이터 버전을 만들어냈습니다. 이 중 분포가 비슷해 보이는 것은 색깔별로 같은 종류를 묶었고 각 종류별로 대표 데이터 버전을 뽑아서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버전 1부터 버전 4까지를 만들어냈습니다. 이 4가지 버전의 데이터셋이 앞으로 각각 분석을 진행할 최종 데이터셋 종류들이 되겠습니다. 네 데이터 버전을 박스 플롯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습니다. 확연한 차이는 없지만 이상치, 민맥스 스케일링 처리 유무에 따라 조금씩 데이터 모양이 다른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전처리를 진행하고 나니 저희는 한 가지 의문점이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버전 1부터 버전 4까지의 데이터는 먼저 전처리를 한 다음 데이터를 산분할하는 순서로 진행되었습니다. 즉, 데이터 전처리를 하고 트레이닝, 밸리데이션, 테스트 셋으로 나눈 다음 트레이닝과 밸리데이션에서 나온 최종 모형을 테스트에 적용했습니다. 이런 순서로 진행을 하면 테스트 셋 또한 이미 전처리가 진행된 데이터이므로 동일하게 전처리된 데이터의 성능 평가를 하게 되는 꼴이 됩니다. 따라서 이상치가 처리되지 않은, 즉 전처리되지 않은 날것의 데이터의 모델을 적용했을 때 모델 성능의 신뢰성이 떨어질 수 있지 않을까? 라는 문제 제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전처리와 데이터 3분할 순서를 반전시킨 데이터 버전 5를 추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버전 5는 일단 결측치를 평균 대체하고 위에 버전 1부터 4와는 다르게 먼저 3분할을 한 다음 트레이닝과 밸리데이션 셋에서만 이상치를 처리한 후에 거기서 나온 최종 핏 모형을 테스트에 적용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면 테스트 셋은 이상치가 처리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거의 전처리되지 않은 데이터의 모델 성능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즉, 전처리된 데이터에서 나온 최종 핏 모형을 전처리되지 않은 데이터의 성능 평가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희 데이터는 이미 정제된 데이터여서 버전 5에서 확연한 차이를 보일 것으로 예상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분석의 논리를 설계하면서 버전 5와 같은 논리가 추가가 되어야 분석 논리의 타당성을 높일 수 있다고 판단하였기에 이 과정을 추가하였습니다. 추가한 데이터 버전 5의 박스 플롯은 다음과 같습니다. 역시나 앞의 버전 1부터 4와 비교했을 때 가시적인 차이는 없지만 전처리 과정의 논리성을 위해 분석에 포함하여 진행하였습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전처리의 모든 과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에서 버전 1부터 4까지는 각각의 방법대로 전처리를 진행합니다. 다만 버전 5는 결측치를 평균으로만 대체하고 데이터를 먼저 3분할합니다. 2단계에서 버전 1부터 4까지는 데이터를 3분할하고 버전 5에서는 이상치를 삭제하였습니다. 따라서 전처리 과정을 요약하면 보시는 화면과 같습니다. 전처리 결과를 박스플롯으로 나타내면 화면과 같습니다. 저희는 이 5가지 버전에 대해 각각 분석 방법론을 적용하여 분석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앞에 5가지 데이터 버전에 각각 방법론을 적용한 데이터 분석 결과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방법론들별 분석 결과를 설명드리기에 앞서 모든 방법론이 공통적으로 따를 분석 공통 알고리즘에 대해 간략히 설명하겠습니다. 데이터 버전별로 트레이닝, 밸리데이션, 테스트 셋으로 나눈 다음 1. 트레이닝 셋에서 fit 학습 후 여러 개 모형을 생성합니다. 2. 밸리데이션 셋에서 베스트 파라미터를 구합니다. 3. 트레이닝 더하기 밸리데이션 셋에서 최적의 fit 모형을 생성합니다. 4. 만들어진 최종 fit 모형을 테스트 셋에서 성능 평가합니다. 모든 분석 방법론들은 이와 같은 알고리즘을 큰 틀에서 따르며 방법론별 특징에 따라 조금씩 변주하여 적용하였습니다. 이제 방법론별 분석 결과를 설명하겠습니다. 저희는 크게 베스트 튜닝 파라미터 결정 방법 및 결과, 방법론별 최종 핏 모형, 그리고 성능 평가, 이 3가지 초점에 포커스를 맞춰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방법론, 라이브 베이지스의 분석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라이브 베이지스에서는 독립 변수가 모두 수치형 변수라는 이슈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변수별 범주와 개수를 튜닝 파라미터로 잡고 변수별로 최적의 범주 개수를 구하여 범주화한 후 분석을 진행하였습니다. 라이브 베이지스의 분석 단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1단계, 변수별로 트레이닝 셋을 분할 및 범주화합니다. 즉, 변수별로 2분할, 4분할, 8분할 합니다. 변수의 개수는 9개이고 변수별로 2, 4, 8 분할함으로 3의 구승계의 fit 모형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저희는 이 방법을 조금 수정하여 분석을 진행하였습니다. 원래는 이 3의 구승계의 fit 모형 중에 베스트를 찾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경우의 수가 너무 많아져 코드로 구현하는 데 한계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 방법 대신 모든 변수를 동일하게 분할하여 범주화하고 그중 베스트 분할수를 찾는 것으로 방법을 바꿨습니다. 즉, 모든 변수를 2분할, 3분할, 4분할, 16분할까지 하여 모든 변수가 2분할된 것부터 16분할된 것까지 총 15개의 fit을 생성했습니다. 따라서 1단계에서는 트레이닝 셋에서 총 15개의 fit을 생성했습니다. 2단계에서는 밸리데이션 셋에서 데이터를 몇 개로 범주했을 때가 베스트인지를 찾았습니다. 데이터 버전 1의 경우를 설명드리면 화면의 그래프와 같습니다. X축은 범주의 수, 즉 데이터 버전 1을 모든 변수를 몇 개로 범주했는지를 나타냅니다. Y축은 그렇게 범주화한 fit에 밸리데이션을 적용한 결과와 실제 밸리데이션 셋을 비교한 accuracy를 나타냅니다. 지금 초록 상자 안에 있는 그래프에서는 15분할 했을 때 accuracy가 62.5로 가장 높았습니다. 따라서 데이터 버전 1은 15개의 범주로 범주했을 때 가장 좋은 accuracy를 갖는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와 동일한 논리로 데이터 버전 2부터 5도 데이터를 몇 개로 범주화해야 가장 accuracy가 좋은지를 찾아냅니다. 버전 2는
14개의 범주로 범주화했을 때가 베스트, 버전 3는 2개, 버전 4는 7개, 버전 5는 14개의 범주로 범주했을 때 베스트임을 찾아냈습니다. 이와 같이 각 데이터 버전별로 최적의 범주와 분할의 수를 찾아냈고, 이것대로 트레이닝 더하기 밸리데이션 셋에 관해 데이터 버전별로 최종 핏 모형을 구했습니다. 그 다음 4단계에서 최종 핏 모형에 테스트 셋을 적용하여 컨퓨전 매트릭스를 통해 성능 평가를 하였습니다. 성능 평가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Accuracy에서는 데이터 2가, Precision에서는 데이터 1이, Recall과 FP Rate에서는 데이터 4가 가장 높았습니다. 정리하면 나이브 베이지스에서는 화면과 같이 1, 2, 3, 4단계로 분석을 진행하였습니다. 튜닝 파라미터인 데이터 버전별 범주와 분할의 수는 2번 상자와 같이 구했습니다. 이를 통해 구한 최종 핏 모형들의 성능 평가 결과는 4번 상자와 같이 나왔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나이브 베이지스의 분석 과정과 결과를 설명드렸습니다. 다음으로 로지스틱 리그레션의 분석 결과를 설명하겠습니다. 로지스틱 리그레션에서는 Estimated Success Probability의 맥스 값이 0.53이어서 통상적으로 쓰이는 0.5를 컷오프 밸류로 쓰기에는 부적절하다는 이슈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컷오프 밸류를 튜닝 파라미터로 잡고 베스트 컷오프 밸류를 찾는 방향으로 분석을 진행했습니다. 로지스틱 리그레션의 분석 단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먼저 트레이닝 셋에서 핏 모형을 구했습니다. 2. 밸리데이션 셋에서 Estimated Success Probability를 구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데이터에서는 여기서 probability가 제일 높은 게 0.53이었습니다. 따라서 통상적으로 쓰이는 컷오프 밸류인 0.5를 쓰기에는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고, 때문에 컷오프 밸류를 튜닝 파라미터로 설정하여 베스트 컷오프 밸류를 찾아야 했습니다. 베스트 컷오프 밸류를 구하기 위해 ROC 중 민감도 더하기 특이도 빼기 1 값이 최대가 되는 C를 찾았습니다. 초록 상자의 왼쪽 그래프와 같이 민감도 더하기 특이도 빼기 1 값이 최대가 된 지점을 베스트 컷오프 밸류로 구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데이터 버전 1부터 5까지 찾은 베스트 컷오프 밸류들은 오른쪽 표와 같습니다. 데이터 버전별로 probability가 이 컷오프 밸류보다 크면 음용 가능, 작으면 음용 불가능으로 판단하도록 Estimated Classifier를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 트레이닝 더하기 밸리데이션 셋에 관해 최종 핏 모형을 다시 구했고, 최종 핏 모형에 테스트 셋을 적용하여 Estimated Success Probability를 구한 다음 Best Cutoff Value C에 관하여 Estimated Classifier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테스트 셋과 테스트를 클래시파이에 적용한 결과값을 비교하여 성능 평가를 하였습니다.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특이점을 보자면 데이터 버전 2와 3는 모든 축조에서 성능 평가가 동일하게 나왔습니다. 아마 데이터 자체가 매우 비슷하여 클래시피케이션 결과가 같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평가 축도별로 봤을 때 Accuracy와 Precision에서는 데이터 1의 성능이 가장 좋았습니다. Recall과 FP Rate에서는 데이터 2와 3의 성능이 가장 좋았습니다. 정리하면 로지스틱 리그레션은 보시는 1, 2, 3, 4단계에 따라 분석을 진행하였고, 튜닝 파라미터인 컷오프 밸류는 2번 초록 상자의 표처럼 나왔으며 성능 평가 결과는 4번 초록 상자의 표처럼 나왔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로지스틱 리그레션의 분석 과정과 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이제부터는 SVM의 분석 알고리즘과 결과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SVM에서는 솔리드 변수의 스케일이 압도적으로 크다는 특징 때문에 마진을 형성하는 데 영향을 줄 수도 있다는 이슈가 있었습니다. 튜닝 파라미터로는 코스트와 커널별로의 파라미터 스케일을 설정했습니다. 따라서 커널별로 베스트 파라미터 스케일을 찾고 분석 이슈를 고려하여 스케일링을 적용한 데이터 버전과 적용하지 않은 데이터 버전을 비교해보는 방향으로 분석을 진행했습니다. 그럼 SVM의 분석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 먼저 트레이닝 셋과 밸리데이션 셋에 관하여 핏 모형을 구합니다. 이때 tune.svm이라는 R 내장 함수를 사용하여 svm 핏 모형을 구했습니다. 저희는 리니어, 폴리노미얼, RBF 커널을 사용했습니다. 각 커널별로 코스트, 감마, 디그리의 파라미터 범위에서 베스트 파라미터 값을 찾았습니다. 1부터 32, 32분의 1부터 32, 2부터 5 범위는 각각의 커널에서 파라미터를 찾는 통상적인 범위입니다. 이 범위에서 구해진 각 커널별 데이터 버전별로의 베스트 파라미터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 다음 각 커널별로 구해진 베스트 파라미터로 커널별 핏 모형을 트레이닝과 밸리데이션을 합친 데이터에 대해 최종 핏 모형을 구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각 최종 핏 모형에 대해 테스트 셋에 관하여 성능평가를 하게 됩니다. 성능평가를 한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각 커널별 평가 측도별 가장 좋은 성능을 찾으면 다음과 같습니다. 또한 민맥스 스케일링을 적용한 데이터 버전 3와 4를 다른 데이터 버전과 비교했을 때 예상과 달리 큰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리니어 커널을 사용한 SVM 성능평가 결과를 보면 리컬과 FP 레이트는 모두 결과가 1로 나왔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점이 의아해서 리니어 커널의 컴퓨트 매트릭스가 어떤 형태로 도출되었는지 찾아보니 리컬과 FP 레이트가 1로 나온 이유는 음용 불가능으로 예측된 데이터가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따라서 아무리 리컬과 FP 레이트가 1로 성능이 좋다고 해도 실제로 존재하는 음용 불가능한 데이터를 맞추지 못했으므로 리니어 커널의 SVM 방법론은 저희 데이터를 분석하는 데 맞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리니어 커널의 SVM은 방법론에서 탈락시키고 분석을 진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정리하면 SVM은 보시는 1, 2, 3단계에 따라 분석을 진행하였고 1단계에서 베스트 파라미터를 구하고 그를 통해 2단계에서 커널별 최종 핏을 구하였고 성능평가 결과는 3번 상자의 표처럼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SVM의 분석 결과를 설명하였습니다. 지금부터는 라쏘의 분석 결과를 설명하겠습니다. 1. 트레이닝 더하기 밸리데이션 셋에 관해 버전별 핏을 만들고 각 핏별로 최소의 람다 값을 찾습니다. 데이터 버전별 최소 람다 값은 화면의 표와 같이 찾아졌습니다. 2. 찾은 베스트 람다 값을 적용하여 다시 트레이닝 더하기 밸리데이션 셋에 대해 최종 핏 모형을 구했습니다. 3. 최종 핏 모형에서 구해진 Estimated Success Probability들을 클래시파이할 베스트 컷오프 밸류들을 구했습니다. 베스트 컷오프 밸류는 Estimated Success Probability들의 중간값으로 설정하였습니다. 따라서 데이터 버전별로 구한 베스트 컷오프 밸류는 화면의 표와 같습니다. 4. 그렇게 라쏘로 구한 최종 핏 모형과 베스트 컷오프 밸류를 테스트 데이터에 적용하여 성능평가를 했습니다. 성능평가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Accuracy, Precision, Recall, FP Rate 모두 버전 2와 3가 제일 높은 것으로 나왔습니다. 정리하자면 라쏘는 보시는 1, 2, 3, 4단계에 따라 진행하였고
데이터 버전별 최소 람다 값은 1번 초록 상자와 같이 구해졌습니다. 최종 핏 모형의 Estimated Success Probability를 분류하기 위한 Best Cutoff Value들은 3번 초록 상자와 같이 나왔습니다. 이에 따라 구한 클래시파이어에 테스트를 적용해 성능 평가를 4번 상자와 같이 구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라쏘의 분석 결과를 설명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앙상블의 분석 결과를 설명하겠습니다. 앙상블은 3단계로 진행하였습니다. 먼저 첫 번째, 방번원별 최종 핏 모형을 완성했습니다. 나이브 베이지스, 로지스틱 리그레션, SVM, 라쏘에서 포터빌리티에 대한 예측 값을 0과 1로 분류한 프리딕트 값을 가져왔습니다. 여기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SVM 리니어 커널은 제외하고 진행했습니다. 2번, 방번원별 예측값을 다수결을 통해 앙상블 예측값을 결정하였습니다. 즉, 방번원별로 1로 많이 예측되었으면 1, 0으로 많이 예측되었으면 0으로 예측값을 결정했습니다. 3. 이를 통한 앙상블의 성능평가 결과는 화면과 같습니다. Accuracy와 Precision은 데이터 1에서 가장 높았고, Recall은 데이터 4에서, FP Rate는 데이터 2에서 가장 높았습니다. 정리하자면 앙상블은 다른 방법론들의 최종 핏 모형을 완성한 후 다수결을 통해 앙상블 예측값을 결정하였으며, 이를 통해 나온 성능평가 결과는 3번 상자와 같이 나왔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앙상블의 분석 과정 및 결과를 설명하였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말씀드린 모든 분석 방법론들의 성능평가 결과를 요약 정리하겠습니다. 데이터 버전별 분석 방법론별 조합들 중 탑 5를 각각 Accuracy와 Precision 평가 척도를 기준으로 뽑으면 화면의 초록색과 빨간색 부분과 같습니다. 각 평가 척도별로 순위를 매기면 화면과 같습니다. Accuracy와 Precision에서 모두 데이터 버전 1을 RBF 커널을 사용한 SVM을 적용한 것이 성능이 가장 좋았습니다. 리컬과 FP 레이트에서 가장 성능이 좋은 5가지 조합을 뽑으면 다음과 같고, 평가 척도별로 순위를 매기면 화면과 같습니다. 리컬과 FP 레이트에서 모두 데이터 4를 나이브 베이지스한 것이 성능이 가장 좋았습니다. 이제 저희 발표의 마지막 파트, 의뢰인 분석 결과 제시를 말씀드리며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저희는 데이터 분석 결과를 무언가에 적용해보고 싶었고, 만약 의뢰인이 있다면 어떻게 결과를 활용할 수 있을까? 라는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가상의 의뢰인 A와 B를 설정했습니다. 의뢰인 A는 식수 공급업자입니다. 이 의뢰인은 회사에서 관리하는 식수원이 믿을 만한 식수원임을 사람들에게 홍보하고 싶어 하고, 그를 위한 통계 분석 자료를 원하고 있습니다. 의뢰인 B는 식수 소비자입니다. 이 의뢰인은 평소 이용하는 생수 회사의 물이 정말 먹을 수 있는 물인지를 판단하고 싶어 합니다. 두 의뢰인의 니즈를 정리하면 의뢰인 A는 식수원의 신뢰성 홍보를 위해 분석 모델이 필요합니다. 의뢰인 B는 생수회사의 물이 정말 먹을 수 있는 물인지 정확히 판단해내는 모델이 필요합니다. 두 의뢰인의 각 니즈를 반영하면 의뢰인 A에게는 프리시즌으로 평가했을 때 가장 좋은 모델을 제시해야 합니다. 저희 분석에서 프리시전은 음용 가능하다고 예측한 물 중에 실제로 음용 가능한 물의 확률을 나타냅니다. 프리시전이 높으면 음용 가능하다고 예측한 식수원에서 실제로 음용 가능한 물을 좋은 성능으로 걸러낸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의뢰인 A에게는 프리시전을 평가 척도로 하여 모델을 제시합니다. 의뢰인 B에게는 리컬로 평가했을 때 가장 좋은 모델을 제시해야 합니다. 식수 소비자는 실제로 먹을 수 있는 물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저희 분석에서 리컬은 실제로 음용 가능한 물을 음용 가능하다고 예측한 확률을 나타냅니다.
따라서 평가 축도로 리커를 사용했을 때 성능이 좋은 모델을 제시합니다. 따라서 평가 축도에 따라 베스트를 짜주면 식수 공급업자에게는 데이터 버전 1의 RBF 커널을 사용한 SVM이, 식수 소비자에게는 데이터 버전 4의 나이브 베이지스한 것이 최적의 분석 방법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 A에게는 데이터 버전 1의 RBF 커널을 사용한 SVM 모형을, 의뢰인 B에게는 버전 4의 나이브 베이지스 모형을 제시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데이터 소개부터 의뢰인 결과 제시까지 저희의 모든 데이터 분석 과정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저희는 한 학기 동안 전처리, 분석의 적용까지 모든 과정에서 분석의 논리성과 타당성을 끊임없이 탐구하며 서로 협동하여 프로젝트를 완료하였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이 팀의 최종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